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24살의 청년 김용균 씨. 그가 떠난 지 3년 2개월이 지난 오늘 사망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 책임의 외주화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만 오늘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24살 청년을 잃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는 것인지 권미정 김용균 재단 사무처장 연결해서 판결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권미정입니다. 오늘 2심 선고할 때 그 재판장에 가셨습니까? 네네. 먼저 선고 내용이 취지가 어떤지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1심 선고가 법인 2곳과 그리고 원하청 책임자들 14명에 대한 선고였고요. 예.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 다 벌금이거나 무죄이거나 집행유예로 판단이 났습니다. 실제로는 그 선고의 내용은 사실은 이 원청인 서부발전에게는 일정하게 책임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부분은 뭐 금고 징역 몇 개월이 있지만 대부분 다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실형에 한 명도 없고 특히나 가장 큰 책임 있는 원청 대표이사는 무죄 선고까지 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김용균 씨 산재 사망 사고 이후에 원청의 책임 문제를 더 많이 물었었잖아요. 사회적으로는. 네네. 근데 지금 그렇죠. 원청의 책임은 사실상 거의 인정 안 한 것이나 다름이었고 김용균 씨가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됐던 하청의 책임만 물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것도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네네. 혹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고요. 예. 그것에 관련해서는 오늘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까지도 판사가 얘기하신 건데요. 재판 과정에서는 이 피고인들은 대부분 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다, 서로 상대방 문제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망자였던 김용균이 비정상적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실제 유족들에게는 어떠한 사과, 잘못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김용균이 잘못 일해서 난 사고다라고만 주장을 했죠. 지금 이런 판결 결과를 재판 과정을 지켜보시면은 대략 이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네네. 혹시 예상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선고를 듣고 나와서 그 앞에서 나오자마자 입구에서 바로 입장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네. 저희가 정말 한편으로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분노스러웠는데요. 사실은 구형 내용도 저희로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검찰이 구형한 것도 너무 적게 구형을 했다. 그렇죠. 적게 구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에 대해서 그나마 그거라도 유지된다라면 이라고 전제했던 것은 원청이었던 서부발전에게 책임을 물었기 때문이거든요. 하청보다는 더 많은 책임을 물었던 구형이었기 때문인데 오늘의 판결은 전혀 그러하지 못했고 저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원청의 대표이사가 무죄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원하청 관계를 여러 차례 지금 저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재판부는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어떻게 묻던가요? 근데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예. 재판부가 오늘의 판단을 했던 이유나 판단의 근거, 양형의 이유를 설명할 때는 정말로 누가 봐도 그 이유만으로는 원청인 서부발전의 책임을 인정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책임을 인정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근거가 뭐였었냐면요. 하청의 업무는 원청과 기능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낙탄 처리도 지시했고 하청 업무에게는 현황도 보고받고 심지어 인력 운영의 총 규모도 원청이 결정했다. 그리고 당시에 뭔가 작업 중지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반했던 이유도 원청이 전력 생산을 위해서 이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서부 발전의 책임까지 다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설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안전 조치를 안 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청하고는 거리만 뒀다. 그런데 의사결정이나 인력에 대해서는 원청의 권한이니까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뭔가 이 원청의 대표이사는 예. 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용역 계약상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희는 그 판단 이유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법률상 처벌 네네. 조항이 미비가 돼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재판부가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네, 지나치게 선고 형량이 낮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습니까? 저희는 법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산안법의 양형을 이전에 낮았던 양형이었고 그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준 사건에 그것이 적용되지 못해서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것은 이전의 법으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저희는 실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건 엄연히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네.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이유의 근거인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용역 계약상의 위험성을 이 문제점을 대표이사가 인식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근거를 댔는데 네. 근데 하청 대표이사에 대해서 이 뭔가 범죄성이 있다라고 인정할 때 근거는 뭐였었냐면 대표이사로서 설비 현황 구조는 파악해야 되고 이 컨베이어 벨트는 대표적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청 대표이사에게 책임을 물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원청 대표이사에게는 이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위험성을 몰라도 되는 건지 몰랐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감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용역 계약상의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이 대표이사가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대표이사의 업무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대표이사의 업무가 일일이 어떤 작업의 지시를 개별로 내리는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이 회사의 인력, 설비, 조직 운영, 경영 방침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 이 책임자의 역할이라면 당연히 서부발전의 이 대표이사가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심 선고 결과 김인균 씨의 어머님 김미숙 그 지금 재단 이사장님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그 자리에서 나오기 너무 힘들어하셨고요. 예. 재판정에서 다 나가달라고 할 때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소리를 치셨죠. 법이 왜 있냐.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 그리고 사실 우리의 재판은 김영준의 죽음의 이유만을 밝히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이 재판의 결과로 다른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재판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 재판의 결과가 또 다른 노동자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재판이길 바랬습니다. 근데 그걸 가로막은 건 사법부죠. 지금 사법부 문제 여러 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네. 산업재해 사망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한 걸 보니까 네. 단 한 명 빼고 모두 집행유예 62%가 또 벌금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재판부가 이 산재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범죄보다 이 산안법이라고 하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반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뭔가 이 법을 위반해도 돌아오는 제재가 별로 없는 거죠. 나와봤자 벌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법을 어겨도 다시 언젠가 사업체를 새로 만들거나 벌금만 내면 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속적으로 산재는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노동자들은 다시 죽고 그러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막아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했고 네. 그 법이 만들어지긴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호 사건으로 거론되고 네. 있는 게 삼표산업
이 분기 사고였었잖아요. 네네네. 이 삼표 그룹은 해마다 산업재해가 반복됐던 곳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네네네. 1호 수사 대상이 되고 나중에 처벌까지 될 수 있을 거로 보십니까? 지금은 돼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정말로 행정기관, 그렇죠, 노동부, 경찰, 사법부가 정말 제대로 인식한다라면 이 3표는 처벌받지 않으면 안 되는 기업인 거죠. 2020년에도 사실 3건, 2021년도에도 제 기억엔 2건 정도 사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지정까지 됐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실제 노동부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또 이런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실제 법적으로 안전관리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안전관리비도 실제 560만 원 정도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예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3표에 대해서만이라도 1호 사업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호, 3호 어떠한 사고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1호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경영계나 로펌들에게 실제 이 법을 어떻게 피할 거냐를 궁리하기보다는 네.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취지에 따라서 어떻게 죽음을 예방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시는 모습을 사실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보면 안전관리에 소홀했다고 하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참 웃기다고 해야 될지 참 그런데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네. 그리고 3표의 경우에는 이전에 이 사고들이 쭉 있었던 예. 경과들을 보면 추정 원칙이 사실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이나 피해자들이 네.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미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망 사건이 있었던 이런 경영 책임자들과 법인과 기업이 스스로 우리가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날 수밖에 없었으니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입증 책임을 네. 경영 책임자와 법인이 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문제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하고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상황을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같이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오늘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미정 김용균 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